엄마가 일하면 아이가 부모의 케어를 확실히 많이 받지 못해 문제가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이 키우면서 엄마가 일한다고 하면 우려 또는 위로 혹은 걱정 섞인 이야기들 알게 모르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게 맞을까요? 저희 집 꼬마는 11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내가 일을 시작하며 다니게 된 어린이집을 너무 일찍 가서 아픈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엔 친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죠. 그땐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 친구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라던데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그런가 마음도 쓰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아이 학교 또는 학원에서의 생활을 선생님께 전해 듣거나 현재 저와 아이와 관계를 보면 아이가 잘 자라주고 있구나 괜찮은 편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학교, 학원에서 지적받을 만큼의 나쁜 습관도 없고 동네에서 인사 잘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랐거든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잘 챙겨서 하는 편이고 교우 관계도 괜찮은 편이고요. 학교에서의 속상했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들도 과감없이 저한테 이야기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일하는 엄마로 지내면서 내 아이도 행복하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육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의 경험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을 하며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 아이와 보내며 쏟는 에너지 다 분산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해내려고 하면 병이 납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내려놓고 위임할 수 있는 일은 내려놓고 집중해야 하는 곳에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육아도 엄청 잘 하면서 일까지 잘 해내기엔 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아이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일상생활 큰 이벤트 없이 지내며 남들보다 일 더 열심히 하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이슈가 생길 때는 일은 부서에 욕먹지 않을 만큼, 스스로 책임질 만큼만 또는 주변에 일시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 힘을 쏟아요. 아이의 시간은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특정 시기에는 잠깐 일에 힘 빼고 아이에게 집중해도 괜찮아요. 대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일을 스스로 완급 조절을 하고 주변에 양해를 구해도 이해받을 만큼 평상시에는 최선을 다해 놓아야 해요. 내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를 무기 삼아 회사며 주변 동료가 해주는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아이가 4살에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적응이 필요한 시기에 진급 시기가 겹쳐 있었는데 진급하려고 일을 가여차게 달리려고 보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가지 않겠다 울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너무 운다고 연락 올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중간중간 아이 적응을 위해 휴가를 자주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해 진급은 깔끔하게 제 운에 맡기고 아이의 어린이집 적응에 조금 더 힘을 썼어요. 그러고선 당연히 진급이 안 됐죠. 어쩌겠어요. 제가 진급할 만큼 성과가 없는 것을 누구에게 탓하겠어요. 그렇게 한 해 누락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내 진급으로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일에 성과를 내고 진급을 했습니다. 사업부 내 선후배든 남자,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제가 좋은 고가를 가져가는 것에 토달지 못하게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나면 퇴근해서 아이를 픽업할 때면 에너지가 바닥이에요. 그럼 온갖 집안일에 모두 힘 빼고 아이와 같이 노는 시간에만 남은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대신 같이 놀이터에서도 힘차게 뛰어노는 건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만,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잔잔하게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잘 알고 필요한 시기에 분산해서 쓰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아이와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눈 마주치며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닐 때나 지금 학교를 다닐 때나 저는 아이를 저녁 6시에 픽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픽업해서 집으로 걸어갈 때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는 편이고 저녁은 꼭 함께 먹으려고 했어요. 저녁 먹을 때 TV나 영상을 보는 집들도 있을 텐데 전 함께 오늘 하루 어땠나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며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저녁을 차리는데 힘쓰지 않는 편이고 밀키트나 간단식으로 먹고 영양소보단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에 더 힘을 쓰고 있어요. 어떤 날은 야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날도 있죠. 미리 야근이 예고된 날은 아침에 10분이라도 꼭 안아주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고 출근하고요. 아니면 자기 전에는 꼭 들어와서 이야기하며 잠들었어요. 아이와 대화는 아이에게 질문만 쏟아내는 대화 말고 엄마는 이랬다? 너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먼저 제 이야기를 꺼내고 아이 이야기에는 너무 흥미진진하다며 적극적인 리액션도 필요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초등 고학년이 되어 사춘기 시기가 다가올수록 학습적인 부분 때문에 간섭하고 잔소리할 일이 되려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와의 관계가 서로 화가 나 멀어지는 순간들도 와요. 하지만 그동안 함께 대화한 시간이 있어서인지 엄마는 무엇이 서운했다, 너는 어떤 말이 마음에 서운했냐며 풀어나가는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한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늘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은 일하는 엄마라서 아이에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와 관계를 쌓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에요. 그냥 그날 내 에너지와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왔을 뿐이에요. 아이도 그런 엄마를 보며 자기 나름의 속도로 단단하게 자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하는 엄마로서 죄책감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포기하지도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강한 선택이고 그 선택 안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말일지도 모른대요. 살아보니까 그 말이 결국 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일과 육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멋진 엄마입니다. 저와 같은 워킹맘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거라 믿어요. 오늘 제가 나눈 경험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0년차 워킹맘이 아이 잘 키우며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었던 저만의 이야기들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꼭 하셔서 도움되는 제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